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가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만 이제 잠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도 수업은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 진도에 맞춰서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을 나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 그리고 화요일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좀 되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수익이죠. 이번 단원이 수익과 비용의 회계 처리,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면은 소득세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처음에 배운 수익에 대해서 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수익이라는 것은 딱 그냥 잘라 말하면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쵸?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돈. 그쵸?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것도 있었고요. 또는 영업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돈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게 뭔가 자본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 즉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린 수익이다라고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 수익을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영업 수익, 그리고 이제 영업 외 수익. 이 영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그 한 가지가 될 거고요.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또는 우리 기업에서 무언가를 판매해 가지고 벌어들인 거, 그 매출액이 영업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업 외적인 수익은 임대를 해줘놓고서 받아들인 돈, 한마디로 임대료, 또는 이자를 예금을 넣어놨더니만 이자를 벌어들인 거, 이자 수익, 이렇게 다양하게 영업 외적으로도 수익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익은 나눌 수 있고, 또 결국엔 세분하면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비용이란 뭔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의미를 되짚어 보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이제 벌어들인 것에 대한 내용 또는 쓴 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손익계산서였고요. 그 손익계산서 안에 있던 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비용이라는 것에 배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일정 기간, 대부분은 회계연도를 1년을 단위로 잡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년이 될 거예요. 1년 동안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쓴 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소비, 한마디로 쓴 재화나 용역의 대가다. 한마디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쓴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본의 감소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냐? 비용을 썼으면은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자본 시간에 배우게 된 내용대로 당연히 자본의 감소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가 온다. 아까 말한 대로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결국에는 자격증 문제라던가 시험 문제에도 나올 법한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꼭 좀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손익법, 재산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비용을 좀 나눠서 분류를 해봐야겠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용, 한마디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돈, 그리고 영업의 비용, 영업 외적으로 쓴 돈이라는 거고요. 법인세 비용, 한마디로 우리가 세금, 법인회사에서 내는 세금에 대한 비용이다 라는 건데요. 영업비용부터 한번 볼게요. 수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영업비용이다.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었다라는 게 영업비용의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영업비용에는 그렇다면 주로 뭐가 있느냐? 매출 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주된 거는 매출 원가. 한마디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들이고 그거에 대한 원가, 들어간 돈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업활동을 위해 쓴 돈이겠죠.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가 가장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되고, 이 내용은 우리가 학습지 12였나요? 그렇죠? 학습지 안 나오네요. 학습지 12에서 배웠던 내용 중 하나예요.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 해가지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우리가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은 재고액을 빼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수익에서 이번에 배운 이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영업 외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수적인 활동, 그 이외의 활동에서 이제 발생한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영업 외적으로 사용했는데 발생하게 된 비용이다, 쓴 돈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크게 많이 추가가 됐는데 소득세, 법인세 따로 내용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 비용도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중 회계원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법인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했죠. 공동출자를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회사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 연도,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잡는다 했을 때 그 기간에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법인회사 또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다가 또는 그 해당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 가지고 쓴 돈이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 비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그 종류에는 이 세 가지 종류 안에도 각각의 기존 과목이 있다는 건데, 일단은 영업비용, 즉 가장 중요한 판관비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길게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매 활동을 하고 관리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영업 활동 안에서 들어간 비용 중 거기 안에는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느냐? 정말 많아요. 오늘은 이것만 배워도 거의 끝나게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급여.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우리 회사, 법인회사든 기본적인 회사든 돌아가려면은 당연히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 직원에게 매달 줘야 되는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급여는 종업원, 임원의 보수, 즉 일당 개념이 아닌 월급, 이런 수당을 또 지급한 것을 말하게 된다. 회사 입장에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또한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쓴 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요. 나중에 화재가 들 것,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공장 또는 인적보험 이런 것들을 들어놓고 매달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험료. 다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장이 우리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그런데 월세로 빌렸다. 그러면 매달 월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임차료, 즉 월세에 대한 내용을 임차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이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 우리가 영업용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 또는 우리가 무슨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회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세금과 공과, 지금 한마디로
세금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는 것을 세금과 공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쌤이 항상 이야기를 했죠.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자산은 취득할 때 낸 매입부대 비용은 그 자산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한번 써놓을까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취득세는. 다음, 통신비. 한마디로 우리가 업무 활동, 그러니까 뭐 고객들의 전화도 받을 거고요. 고객들의 상품에 대해서 뭐 검색도 해야 될 거고요. 누가 뭘 주문했는지 그런 인터넷료 또는 전화료 이런 것들 또한 다 나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신비라고 한 번에 일컫고 있고요. 다음, 수도 광열비. 수도세겠죠. 우리가 뭐 물 같은 거 빛광자 쓰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전기세 같은 것들. 다음, 열이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히 가스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즉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냉난방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수도 광열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여비교통비. 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비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통비, 한마디로 교통. 우리 지금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냥 보내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출장을 가는데 쓴 뭐 교통비, 그러니까 뭐 KTX를 탔다거나 버스를 탔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동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요. 또는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될 경우도 생기죠. 출장 간 곳에서.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숙박비, 그리고 식비도 들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는 것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출장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여비교통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채에서 배웠어요. 뭐랑 같이 연관을 되어 가지고 배웠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즉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은 대손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 때 그 다음 연도에 우리 직원 누가 퇴직을 하겠구나, 이 정도를 충당을 해놔야지 해가지고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놓는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하고요. 또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상으로 퇴직을 해버렸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퇴직금이 더 나가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대손상각비 마냥 추가적으로 든 것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가장 잘 나와요. 특히 뭐 자격증 이런 데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 중 하나고요. 한마디로 우리 종업원,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복지를 위해 썼다. 한마디로 뭐 결혼을 해요, 직원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축의금, 또는 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직원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열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죠. 그거에 대해 들어가는 돈, 그거 이후 끝나고 회식을 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뭔가를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는 복리후생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접대비를 보면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접대, 즉 거래처 회사 또는 우리 회사랑 연관이 있는 회사, 이러는 회사들한테 영업활동을 위해 가지고 뭔가 우리 회사 상품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밥을 대접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아이고 거기 거래처 직원의 뭐 대표이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렇다면 경조사비도 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대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거래처 또는 관련이 있는 회사들에게 뭔가를 쓰게 되는 비용들을 접대비로 한 번에 통칭한다라는 거. 다음,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죠. 어디서 배웠어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결국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 또는 자산을 결국엔 증가시키는 내용이었고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일편적인 그냥 단순한 교체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단순한 교체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으로 수선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매입부대 비용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단 1회에만. 하지만 매출을 할 때는 그거를 우리 자산 안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처리, 딱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를 새롭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용 필기구, 이런 것들도 다 사무용 필기구죠.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을 소모품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요, 비용 처리를 하시오라고 하면 소모품비, 근데 이거를 자산 처리하시오 하면은 소모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조금 연동해가지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아이고 이거 잘못 썼어요. 광고 선전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광가 선전비라고 나갔을 텐데 광고 선전비예요. 즉 우리 회사에서 상품을 알리고 또는 판매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알리고 전단지 뿌리고 막 여러 가지 방송하고 우리의 상품을 알리거나 우리 회사를 알릴 때 사용한 모든 선전하는 데 사용한 비용, 그거를 광고 선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손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크게 뭐 나가진 않을 건데요. 즉 대손 충당금, 매년 결산 때 그 다음 연도에 이 예산 망할 것 같다, 우리한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못 갚겠네 라고 예상했을 때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같이 사용한 비용을 대손 상각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했죠. 두 가지만 제외하고요. 뭐랑 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이 매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때 감가상각비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그 누계액을 쌓아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요, 무형자산, 즉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방식이 다르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간접법,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을 주로 이루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무형자산을 직접적으로 감가상각을 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연구를 먼저 해야 되죠. 한마디로 이거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 활동을 아직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연구비, 비용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경상개발비, 이건 뭐냐? 개발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개발비 아닌가요? 무형자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줄 것인가 아닌가, 이 여부에 따라서 비용 처리 또는 자산 처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개발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경상개발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여기 내용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비용 중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형자산의 의미 되새겨 볼게요.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누구든지 이건 맞아요, 이건 너네 거예요, 이렇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식별이 불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다. 한마디로 이거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 그건 모르겠어 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때는 경상개발비,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잡비 같은 경우에는요, 잡손시라고 조금 번갈아 가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은 맞아요. 근데 발생 횟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다른 계정 과목에 포함시키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잡비라고 우리는 통칭해가지고 쓴다라는 겁니다.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다음, 잡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딱 따지면 뭐냐? 아르바이트, 일용. 일일 아르바이트 여러분들도 가끔씩 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당을 받죠? 그런 소액적인 것들을 우리는 잡금이 아니라 잡급이에요. 잡급. 잡급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잡다한 급여다라고 해가지고 잡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임시적이거나 또는 일용 근로자의 급여, 아르바이트비도 포함이 되는 것들을 잡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